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자, 1월 10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다 소폭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이었죠.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길라잡이가 없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은 좀 애매하게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들어서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행스럽게 FOMC 의사록을 통해서는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는 좀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지금 쏟아지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성향들을 좀 많이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12월 FOMC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패드워치 기준으로 1월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90%가 넘어선 상황이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로 좀 이례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확실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소폭 숨고르기 장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2,51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17포인트. 근데 하락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0.2%, 그다음에 코스닥이 0.8%. 대신에 장중에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좀 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원화가 좀 약세로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146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위치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거는 맞습니다. 예. 돌파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은 하지 말자. 다만 막바로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슈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미국 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은 돌파 이후에 과연 기간 조정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하락 추세 자체가 저항이었다라고 되면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지선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돌파를 하는 그림들을 좀 그려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뭔가 이제 숙제 아닌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뭔가 계단식 부채꼴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에 대한 돌파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달 그리고 7월 달, 8월 달 넘어가는 저점을 일단은 이번 올해 신년 효과, 연초 효과, 1월 효과로 인해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라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던 상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CES 이슈도 거의 지금 끝나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쇼크, 어닝 쇼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온 상황이라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을 좀 이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약점으로 좀 드러났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과연 이대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방으로 잡고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요 라인 자체가 저항일지 지지일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될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은 좀 퀴즈 아닌 퀴즈를 낸 그런 하루로 마무리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군들로는 상당히 좀 강했던 섹터들도 있습니다. 두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드디어 현대기아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하루가 바로 오늘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비해서 현대차 굉장히 옆으로 많이 기었어요. 근데 오늘 그 한풀이라는 게 오늘이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로 떠올랐던 게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하루만 24% 상승을 한 거니까요.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현대기아차 내부에서 뭔가 사업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인데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1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답답했죠. 예. 근데 오늘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을 지금 뽑아낸 상황들이라서 이 현대 오토 에버 역시도 과연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이루어졌었을 때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움직임들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이 한 4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000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어떻게 그려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원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뭐 물론 시세를 유지를 시켰던 건 아닙니다. 일부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라든지 대장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대부분이 시가가 고가인 상태로 음봉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의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 대 기업, B2B의 MOU가 아니고 국가 간의 MOU라서 물론 MOU라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 간 MOU 대비해서 국가 간의 MOU는 상당히 뭔가 무언의 구속력 정도는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이즈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체코 관련된 민간 체코 이익이죠. 예. 수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노이즈가 생각보다 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요번에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뭔가 교집합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뭐 체코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약간은 좀 서로 좀 쉐어하는 영업 이익 부분들을 좀 쉐어하는 상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전 세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설립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얻을 수 있는 큰 것들이 좀 그려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테마적인 부분들로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미국 LA 산불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전력망 복구가 좀 시급하다라는 뭔가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뭐 HD 건설 기계라든지 뭐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전선 전력 관련해서는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LG 엔솔이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밀렸어요. 에코프로도 3%, 에코프로 BM도 한 8% 정도.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전일자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가가 9%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좀 이상급등이죠, 사실. 예, 만기일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이상급등이라서 약간 좀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먹었는데 오늘 뭐 다 이제 토해내면서 원래대로 좀 돌아왔습니다. 좀 아쉽죠. 예, 잠정 실적 적자 전환에 의해서 투심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2000년지 전체적으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뭔가 특징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은 좀 어땠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월 달 들어서서 계속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몇몇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 시장을 다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하이브, 현대건설, 뭐 크래프톤, 뭐 뭔가 이제 큰 뭔가 캐릭터가 없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그러니까 전체 그냥 종목들을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는 삼성전자를 사고, 하루는 SK하이닉스를 사고, 뭐 하루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뭐 하루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슈가 있었던 현대기아차 매수를 하는 모습들, 네이버, 그 다음에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색깔이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 시장을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지수의 레벨업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오늘도 그대로 느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위 종목으로는 HLB, 그다음에 테크윈, 로보티즈, 성광밴드, 태광, 퓨어소프트, 그다음에 뭐 에스테오닉, 뭐 현대임스, YG엔터 뭐 특별한 게 없죠. 예, 전일과는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섹터의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죠. 예, 경영권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 뭐 이런 종목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케어젠, SG, 펩트론, 뭐 코나이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하긴 한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드러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거래소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한 반면에 기관들은 이제 하이브,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도 샀네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삼양식품 뭐 이런 느낌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태강, BHI, 로보티즈, SPG, SOS랩, 클로봇, 하이젠 RM 약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로봇주에 좀 힘을 실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엔터주들을 최근 들어서 다시 담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이끌었던 아웃퍼폼했던 섹터가 엔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적절한 조정 이후에 이 메이저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색깔 그리고 기관의 색깔까지 한번 쑥 훑어보는 걸로 마지막으로 시황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생생 라이브에서 또 찾아뵈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마감 시험과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